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쌤 노영현입니다. 오늘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죠. 아마 지난주까지는 한현미 선생님께서 중학교 1학년 도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중학교 1학년 도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은 지금 몇 시죠? 2시죠.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마다 2시에 선생님과 만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입학식을 하고 중학교 생활을 딱 시작을 해야 하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시작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아마 1학년 친구들은 온라인 개학이 4월 16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무튼 중학교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났으니까 먼저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면 여기에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 그림 위에 보면은 핸드폰이 있고 핸드폰에 하트 표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유튜브 채팅창에서 말을 걸어줘야지 선생님이 내는 문제를 맞춰줘야지 선생님의 소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 도덕 담당은 땡땡땡 선생님이다. 아까 화면에 나왔는데 선생님 이름이 뭐지요? 네, 맞아요. 모바일 친구, 이현성 친구. 네, 고마워요. 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선생님은 노영현이고요. 선생님은 천안 월봉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쳤고 작년 3월부터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과 똑같이 학생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2번. 선생님은 땡땡땡을 아주 매우 많이 좋아한다. 그 땡땡땡은 뭐가 들어갈까요? 방학식 좋아하죠. 당연히 방학생이니까. 여기 친구들, 방학 친구, 방학식, 복학생, 이것도 되네요. 1학년 친구들이 굉장히 창의력이 좋은 것 같아요. 박효신도 있네요. 미안해요. 박효신은 좋아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은 아마 요 화면을 통해서도 아셨을 거예요. 선생님은 분홍색을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시작될 때 핑크쌤이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여러분은 어떠한 색깔을 많이 좋아하세요? 선생님은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지요? 빨간색을 좋아해요. 빨간색을 좋아하는 친구는 우리 빨간색 하면은 따단따단딴 우리 월드컵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을 좋아하는 친구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라색을 좋아하는 친구는 굉장히 창의성이 좋은 학생이라고 해요. 노란색을 좋아하는 친구는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색깔로 알아보는 테스트 이런 건 재미로 보는 거니까 너무 믿지 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도덕 시간에 함께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한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인데요. 그런데 제일 먼저 선생님은 AAA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운말을 사용해 줬으면 하는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AAA는 뭘까요? 우리 AAA는 뭘까? 맞아요. 뜨레라는 친구가 가장 첫 번째로 대답을 해줬어요. 우리 아마 일반적으로 AA 건전지 많이 쓰죠? 근데 건전지 중에 가장 작은 건전지가 AAA 건전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생님의 마음이 굉장히 좀 소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대화를 나누거나 할 때 곱지 않은 말을 사용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운 말을 사용하는 걸로 약속.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은 긴장하면 랩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선생님은 성격이 급한 측면도 있고요. 또 긴장을 하게 되면 평소에 빨랐던 말이 더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빠르게 말을 해서 랩하는 것처럼 들려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선생님에게 표현을 해주기 바랍니다. 말이 너무 빨라지면 선생님에게 초록색 하트를 보내주면 아, 내가 너무 빠르게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초록색 하트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숫자로 111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선생님이 좀 천천히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덕 시간에 선생님이랑 얘기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 벌써부터 빨간색 하트를 주는 친구들이 있네요. 민혁이 친구, 한양 친구, 희민 친구. 네, 선생님 말 느려요?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소통이 잘 된다, 좋아요 라고 했을 땐 빨간색 하트를 아니면 숫자 1을 보내주시면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지금 굉장히 얘기가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속 두 가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도덕에 대해서 질문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도덕함, 이게 뭘까요? 왜 하트, 네. 하트 고마워요. 네. 우리 도덕함이라는 거 아마 도덕 시간에 들어봤을 텐데, 도덕함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치요. 도덕이 들어있는 함, 도덕적인 것. 도덕을 했다는 뜻? 도덕을 한다. 이현재 친구. 네, 맞아요. 우리 도덕함을 보면 그 밑에 doing moral이라고 적혀져 있지요. 즉 내가 도덕적인 것을 한다,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옳다라고 아는 거에서 끝날 순 없겠지요. 내가 뭔가를 알았을 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하는 도덕적 탐구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게 옳은 것인데 왜 내가 저것을 지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반성과 성찰이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여기 그림으로는 사람의 가슴팍에 우리 하트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옳다라는 걸 알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판단을 탐구를 통해서 내렸어요. 그러면 내가 왜 그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었지? 라는 성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도덕적 행동, 이게 바로 doing moral, 도덕함인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도덕은 왜 배우나요? 그러게, 도덕을 왜 배울까요? 여러분들은 도덕을 왜 배운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트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하트를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하트가 있네요. 그쵸.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고, 네.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고? 네, 맞습니다. 그치요? 우리가 도덕을 왜 배우냐? 우리가 친구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밤 늦은 시간에 뛰어다니면 안 되는데, 이거 다 압니다. 그쵸? 알지만 행동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덕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성찰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바로 도덕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4월 한 달 동안 우리 도덕 중학교 1학년을 함께 할 텐데요. 어떠한 내용으로 그 한 달을 함께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지난 시간에는 한현미 선생님과 함께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인 삶과 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걸 살펴보셨을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선생님과는 자아 정체성, 삶의 목적, 행복한 삶. 바로 이 시즌2 빨간색 부분 있죠? 이걸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1학년 도덕은 목요일 2시에 시작을 하죠. 오늘이 1차 시예요. 누구랑 같이 하는? 우리 노영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다음 주 목요일.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4월 23일에 행복함 3으로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교과 진도 운영 계획과 관련된 선생님 수업의 학습 자료는 에듀스 충남에 다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습 자료를 다운받거나 출력을 해서 함께 보면서 선생님과 수업하면 조금 더 잘 머리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 도덕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뭐 배웠죠? 우리 여기 채팅창에 한번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생각나는 거 혹시 있나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잘 생각이 그냥 도덕을 배웠어요. 선생님 피부가 되게 곱게 나와요. 성민 친구 고마워요. 폭력에 대한 걸 봤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배려, 존중 이런 거 배웠어요. 아마 요 단어 떠오를 것 같은데 도덕적 성찰, 가치 판단, 사실 판단, 도덕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거 배웠지. 이제 기억나죠?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도덕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뭐라고 하지요? 네, 우리 이거는 도덕적 추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덕적 추론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 또한 지난 시간에 풀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한번 그 시간에 잘 풀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시간표 묻는 친구들 굉장히 많네요. 도덕 시간 다음은 과학 시간, 3교시는 사회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점검해 보는데 문제를 선생님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희수의 도덕적 추론 과정을 완성해 보자. 주말에 희수는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한참 재미있게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앞좌석에 앉은 사람이 휴대전화로 통화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만 이렇게 봐도 밝은 불빛 때문에 영화 보는 게 방해되는데 이 사람은 통화까지 했대요. 그래서 희수가 저기요, 극장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선 안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앞좌석에 있던 사람이 휴대전화 사용하는 건 내 마음이에요 라고 말을 하네. 적반하장이야. 그랬더니 희수가 공공장소인 극장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희수의 도덕적 추론의 과정을 한번 형식에 맞게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희수의 도덕 판단, 그러니까 희수의 구체적인 주장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 도덕적 추론은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해서 주장이 되는 도덕 판단을 내리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3단 논법의 대전제, 소전제가 근거가 돼서 결론이 나오는 것과 형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3단 논법을 먼저 한번 보면 대전제에서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형식으로 해서 아마 지난 시간에 한현미 선생님과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도덕적 추론의 과정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희수가 얘기했을 때 희수는 저기요, 극장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던 이게 희수의 주장인 거죠. 희수의 도덕 판단인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사용한 근거 중에 하나인 사실 판단은, 그쵸, 극장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이게 바로 근거가 되었던 사실 판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우리가 현실의 상황에서 말을 할 때는 도덕 원리가 생략되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희수의 도덕적 추론의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생략되어 있는 도덕 원리를 찾아야겠죠. 그때는 조금 전에 봤던 3단 논법의 형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즉 A는 B다, C는 A다, 고로 C는 B다.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우리 이걸 형식에 맞게 본다면 극장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이 C고 안 된다가 B입니다. 이게 도덕 판단을 3단 논법의 형식에 맞게 써 넣은 겁니다. 사실 판단에서 극장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이 C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가 A죠. 그럼 생략되어 있는 도덕 원리는 A는 B다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그쵸, 안 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볼 주제는요, 이미 다 알고 있을 테지만 바로 자아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아 정체성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본받고 싶은 인물은, 그리고 나의 도덕적 신념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요,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목표로 두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며 도덕함이라는 활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에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넌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물음은 어떤 특정한 답이 정해져 있는 물음이 아니라는 것 알죠?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겠어요? 나는 사람이다. 그래요, 맞아요. 사람이에요. 평범한 중학생이에요. 그치? 우리 꿈이 지영이라는 친구가 저는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쵸? 우린 아름다운 사람, 나는 남자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대답을 해줬네요. 맞아요. 다 그게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쵸? 이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너는 누구냐라는 물음에서 대답해준 내용들이 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대답을 해주었어요. 너무 대답을 잘해줬어요. 고마워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나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이번 시간에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씩 하게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과 같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 성격, 꿈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럴 때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나는 누구지?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같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과 같은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여기 지금 나온 사진은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옛날에는 사진을 인화해서 앨범에 항상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화된 사진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옛날에 이 인화된 사진에는 년, 월일, 날짜가 딱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아, 이게 내가 언제 찍은 사진이지? 라는 걸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체적인 날짜를, 연도를 얘기하면 선생님 나이가 공개되니까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 사진은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이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나의 가치, 나는 쌍꺼풀이 있다라는 나의 신체적인 특징, 그리고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꿈은 선생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은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이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은 나이 들어서 조금 힘들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200m 육상 경기 선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의 딸로서 오빠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선생님은 2살 위에 오빠가 있거든요. 아, 나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뭐라... 저기 지금 나이를 얘기하고 있어. 나이를 얘기하지는 않도록 해요, 우리. 그럼 나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얘기했던 거 선생님은 성실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쌍꺼풀이 있고 그 다음 꿈이라는 거 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얘기했고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나의 능력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측면과 관련되기 때문에 방금 언급한 가치, 신체적 특징, 소망, 능력은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아의 모습과 관련되고 그리고 내가 부모님의 딸로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는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알고자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바로 자아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아는 개인적인 존재로서의 자아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의 모습이 있지요. 이 양쪽에 이 자아가는 굉장히 이 양쪽의 조화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자아 정체성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아에 대한 통합적인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자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자아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아 정체성은 시간이 흘러도 나를 나라고 여기게 해준다는 점에서 연속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준다는 점에서 독자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아 정체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올바르게 형성되면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역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와 같이 존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로써 삶에 대한 책임감 또한 느낄 수 있지요. 내가 원하는 바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갈 것인지를 주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올바른 자아 형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저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눈에 붙인 나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우리 신문기사 하나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나를 위해 울어준 그분 내 인생이 바꿨다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입니다. 나를 위해 울어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빈곤, 폭력, 가출, 범죄의 내리막길을 치달은 비행 청소년의 삶이었지만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드라마처럼 인생의 멘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법무계장 한 명을 만남으로써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분이 주위에 절 살려달라고 부탁하며 우시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절 위해 울어준 사람은 그분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지금은 현재 소년원 출월생 등의 자립을 지원하는 센터에서 일도 하고 강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처럼 자아 정체성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라는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맞게 행동을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금 앞에 기사에서 살펴본 그분은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법무계장님 덕분에 자신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나눔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덕 자아 정체성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도덕적 모습을 꾸준히 성찰하면서 도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덕적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데 바로 이 성찰의 과정 속에서 우리 아까 자아 정체성을 올바르게 형성하려면 첫 번째, 그쵸? 바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여기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바로 존경하는 도덕적 인물을 선정하고 그 사람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과정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한번 선생님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꼭 수업 중간에 이 막간 퀴즈라는 거를 해요. 막간 퀴즈, 연극의 막과 막 사이 짧은 시간에 하는 퀴즈인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할 때는 넌센스 퀴즈, 아재 개그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걸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인물 퀴즈를 가져왔어요. 왜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사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누구지? 라고 정해진 시간 내에 이 사람을 맞추는 게임을 하잖아요. 우리 그걸 한번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돼요. 먼저 1번. 선생님이 3초를 셀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맞춰주길 바래요.
우리 요 분은 누구일까요? 아, 굉장히 잘 대답을 해주네요. 맞습니다. 유재석이지요. 그 다음 2번. 이분은 누구일까요? 굉장히 잘 맞추네요. 아, 메뚜기라고 적은 친구도 있네. 유재석이지요. 맞아요. 아, 굉장히 잘하네요.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과 소금의 행진으로 잘 알려진 분이지요. 딱 떠올랐을 거예요. 그 다음 3번. 요거 알란가 모르겠네. 1983년도부터 한 10년 정도 선생님이 어렸을 때 나왔던 만화인데 굉장히 잘하네요. 우리 같은 세대인가? 맞습니다. 바로 둘리예요. 잘 맞춰줬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누구일까요? 아, 잘 맞히네요. 맞습니다. 테레사 수녀입니다. 아마 도덕 첫 시간에 바로 테레사 수녀님과 관련된 걸 살펴보셨을 거예요. 아, 굉장히 잘 맞추네요. 대답을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럼 여기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아, 나는 이러한 사람처럼 살아야지라고 본받을 만한 도덕적 인물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도덕적 인물을 선정하고 그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도덕적 성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생각하며 도덕함의 활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내가 본받고 싶은 도덕적 인물은 누구이며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아요. 우리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법정 스님을 도덕적 인물로 꼽은 사람도 있었고요. 두 번째 친구는 나는 정성을 다해서 효도를 다하시는 부모님, 초등학생의 공부를 도와주는 친구로 제시를 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도덕적 인물을 선정할 때는 위인이라고 하는 많이 알려진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활동은요. 여기에 보면 초록색 창, 밴드가 보이죠? 선생님이 잠시 뒤에 밴드를 소개해 줄 거예요. 거기에 우리 지금 이 활동은 과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우리가 도덕적 자아 정체성을 올바르게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몇 번 얘기했어요. 이미 친구들 다 알고 있을 텐데 한번 다시 봐보면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도덕적 인물을 선정해서 그의 삶을 본받고자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덕적 인물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방향을 결정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보편적 가치는 반대는 상대적인 가치겠죠. 상대적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인정을 하는 가치예요. 하지만 보편적 가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 있다라고 인정하는 가치입니다. 즉 사랑, 평화와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도덕적 모습을 꾸준히 성찰하면서 도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이것과 관련된 것도 선생님이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밴드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받고자 하는 도덕적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존경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그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꿋꿋이 지켜나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내가 옳다라고 믿으면 그게 실현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걸 바로 우리는 신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인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우리 기사를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선장이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을 무릅쓰고 난민들을 구한 까닭은 무엇일까? 고기잡이를 하던 전 선장과 선원들은 표류 중인 난민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선장은 회사로부터 구조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구조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도 음식도 없이 배를 타고 표류하는 난민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분들은 회사에서는 근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선단들은 선원들과 상의하여 불이익을 무릅쓰고 바로 25척의 배로부터 외면받았던 난민들을 구조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 도덕적 신념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생각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을 실현하라는 강한 의지를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도덕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통해서 꿋꿋하게 도덕적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럼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같이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도덕함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도덕적 탐구의 과정과 도덕적 성찰을 과정에 거쳐서 도덕적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옳다라고 이게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 맞는 것인지를 도덕적 탐구와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방금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2가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학습 자료와 과제에 대한 파일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에듀스 충남의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 이미 탑재를 해 두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 과제를 어디에다 올리시느냐? 선생님이 이미 밴드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쵸. 시간이 굉장히 금방 가죠. 신예진 친구 선생님도 굉장히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여기 친구들이랑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과제를 꼭 해야 돼요 라고 선미 친구가 얘기했는데요. 이 과제는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온라인 학교에서 얘기하는 도덕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제시해 주는 과제를 해라 라고 하신다면 이걸 하시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께서 따로 과제를 내주시면 그 과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이 밴드를 만들었고 우리 4월 한 달 동안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우리 밴드에서 과제도 같이 해가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밴드는 우리 충남 온라인 학교 중1 도덕이라고 검색을 하면 되고요. 밴드 주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서로 선생님이 관련된 과제도 올리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한 결과물도 올리고 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를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미처 다루지 못했던 그러한 참고 자료도 여기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 공간에서 이 충남 온라인 학교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늘은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삶의 목적이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 다음 시간에는 과학 시간인 거 아까 너무 시간표 많이 확인했으니까 잊지 않았겠죠? 그러면 끝나면 잠시 화장실 가셨다가 우리 과학 공부할 준비해서 다시 만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오늘 선생님과 함께한 첫 시간 어떠셨나요? 선생님 너무 긴장되고 떨렸는데 여러분들이 빨간 하트를 많이 날려줘서 선생님은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쵸? 우리 다음 주 언제? 그쵸? 다음 주 목요일 2시에 4월 16일 2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